우리는 멈추는 것을 두려워한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멈추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고, 멈추면 다시 시작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계속 달린다. 지쳤어도 달리고, 힘들어도 달리고, 방향이 맞는지 확신이 없어도 달린다. 왜냐하면 멈추는 게 더 무섭기 때문이다. 이 두려움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멈춤을 포기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멈추면 포기하는 거야. 멈추면 패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멈춤과 포기는 다르다. 포기는 던져버리는 것이고, 멈춤은 잠시 내려놓는 것이다. 포기는 끝이지만, 멈춤은 중간 휴게소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멈추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 두 번째는 쉬는 것을 죄책감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계속 달리는데 나만 쉬면 안 되지. 이렇게 쉬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 쉼을 사치로 여기고, 쉼을 나약함으로 여긴다. 하지만 쉼은 사치가 아니다. 쉼은 필수다. 계속 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세 번째는 멈추면 다시 시작하기 어려울 것 같기 때문이다. 한번 멈추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 거야. 관성이 끊기면 다시 만들기 어려워. 이런 걱정이 든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계속 달리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건 착각이다. 제대로 쉬지 않고 계속 달리면 결국 무너진다. 그리고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는 게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네 번째는 멈추는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언제 멈춰야 하지? 이 질문에 답하기가 어렵다. 명확한 신호가 없다. 이 정도면 멈춰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버텨야 하나? 계속 헷갈린다. 그래서 결국 명확한 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하지만 명확한 신호는 대부분 무너지는 순간에 온다. 그 전에 알아차려야 하는데 그걸 놓친다. 다섯 번째는 멈추는 것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 시간에 뭐라도 하나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앉아있는 건 시간 낭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생산적인 것만 가치 있다고 배워왔다. 뭔가를 하고 있어야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쉼도 생산적인 활동이다. 회복이라는 생산을 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남들 눈이 신경 쓰이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 쉬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나약하다고 보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든다. 우리는 남들에게 쉬지 않고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남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설령 본다 해도 우리 건강과 남들 시선 중 당연히 우리 건강이 더 중요하다. 이 모든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못한다. 계속 달리다가 결국 무너진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 멈추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는 것. 멈추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멈춤이 필요한 순간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멈춤이 필요한 순간에는 신호가 온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한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호를 지나친다. 그러다 결국 무너진다. 그래서 신호를 알아차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첫 번째 신호는 아침이 힘들어지는 것이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괜찮았는데 요즘은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무겁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버겁다. 오늘도 이걸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다. 쉼이 필요하다는 신호다. 두 번째 신호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는 것이다. 예전에는 별거 아니었던 일들이 요즘은 전부 짜증난다.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경 쓰이고 작은 실수에도 화가 난다. 이건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다. 여유가 없다는 신호다. 에너지가 바닥났다는 신호다. 세 번째 신호는 집중이 안 되는 것이다. 책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일을 해도 자꾸 딴 생각이 나고, 대화를 해도 상대방 말이 귀에 안 들어온다. 머리가 하얗게 비는 느낌. 이건 집중력이 부족한 게 아니다. 뇌가 쉬고 싶다는 신호다. 네 번째 신호는 몸에서 이상 신호가 오는 것이다. 두통이 계속되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자도 피곤하고, 몸이 자꾸 아프다. 이건 약을 먹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몸이 쉬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즐거웠던 것들이 즐겁지 않은 것이다. 예전에 좋아했던 취미가 이제 귀찮고, 만나서 즐거웠던 사람들이 이제 부담스럽고, 기대했던 일들이 이제 의미 없어 보인다. 이건 우울증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에너지가 고갈된 것일 수도 있다. 쉬면 다시 즐거워질 수 있는 일들. 여섯 번째 신호는 실수가 잦아지는 것이다. 예전에는 하지 않던 실수를 계속하고, 간단한 일도 자꾸 틀리고, 당연히 기억해야 할 것들을 잊어버린다. 이건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다. 처리 용량을 초과했다는 신호다. 일곱 번째 신호는 자꾸 회피하게 되는 것이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만나야 할 사람을 피하고, 답해야 할 메시지를 무시한다. 나중에 해야지? 이 말을 계속 하게 된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다. 에너지가 없어서 대응할 수 없다는 신호다. 여덟 번째 신호는 감정이 평평해지는 것이다. 기쁜 일에도 별로 기쁘지 않고, 슬픈 일에도 별로 슬프지 않고, 화날 일에도 그냥 무감각하다. 감정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 이건 담담해진 게 아니다. 감정을 느낄 에너지조차 없다는 신호다. 이 신호들 중 한두 개가 보이면 주의해야 한다. 3개 이상이면 반드시 멈춰야 한다. 조금만 더는 위험하다. 이미 신호가 왔다면? 그건 조금만 더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다. 멈춰야 할 때다. 멈춰야 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실제로 멈추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왜냐하면 죄책감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쉬고 있어도 되나?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쉼을 방해한다. 그래서 쉬면서도 마음이 불편하다. 쉬는 게 쉼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된다. 이건 제대로 쉬는 게 아니다. 쉬려면 죄책감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려면 몇 가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 번째 전환은 쉼을 낭비가 아니라 투자로 보는 것이다. 우리는 쉼을 시간 낭비로 본다. 이 시간에 뭐라도 하나 더 하면 좋을 텐데. 하지만 쉼은 낭비가 아니다. 쉼은 투자다. 내일을 위한 투자. 다음 주를 위한 투자. 앞으로의 시간을 위한 투자. 오늘 하루 제대로 쉬면 내일 사흘치 일을 할 수 있다. 오늘 쉬지 않고 무리하면 내일 3일이 무너질 수 있다.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 쉼은 낭비가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투자다.
두 번째 전환은 쉼을 약함이 아니라 지혜로 보는 것이다. 우리는 쉬는 것을 약하다고 생각한다. 강한 사람은 쉬지 않아. 쉬는 건 나약한 거야.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진짜 약한 사람은 쉬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기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다. 자기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러다 무너지는 사람이다. 반대로 강한 사람은 쉴 줄 아는 사람이다.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이다. 언제 멈춰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다. 쉬는 건 약함이 아니라 지혜다. 세 번째 전환은 쉼을 특권이 아니라 권리로 보는 것이다. 쉬는 건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나는 아직 쉴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쉼은 특권이 아니다. 쉼은 모든 사람의 권리다. 열심히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질 수 있는 권리다. 쉴 자격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냥 쉬면 된다. 네 번째 전환은 완벽하게 쉬지 않아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쉬는 것도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 쉬는 김에 제대로 쉬어야지. 그래서 쉬는 날에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 아침 늦게 일어나서 좋아하는 음식 먹고 산책하고 책 읽고 영화 보고 이렇게 완벽한 휴식을 계획한다. 하지만 이건 또 다른 부담이 된다. 쉬는 것조차 완벽하게 못하면 죄책감이 든다. 하지만 쉼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 그냥 침대에 누워 있어도 쉼이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도 쉼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쉼이다. 완벽한 쉼을 추구하면 쉼이 또 다른 일이 된다. 그냥 불완전하게 쉬어도 괜찮다. 다섯 번째 전환은 쉬는 동안 생산적이지 않아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쉬는 김에 책이라도 읽어야지. 쉬는 김에 운동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 쉬면서도 뭔가 생산적인 것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건 진짜 쉼이 아니다. 진짜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생산적이지 않아도 괜찮다. 의미 없어 보여도 괜찮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쉼은 죄책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진짜 쉼이다. 그러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쉼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고, 쉼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고, 쉼은 특권이 아니라 권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생산적이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비로소 제대로 쉴 수 있다. 쉼에는 단계가 있다. 처음에는 멈추는 것만으로도 힘들다. 죄책감이 따라오고, 불안이 따라온다. 이렇게 쉬어도 되나? 뒤처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끊이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는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다. 몸은 쉬지만 마음은 쉬지 못한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 단계가 온다. 불안이 조금 가라앉고 죄책감이 조금 줄어든다. 그래, 쉬어도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를 허락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쉼이 조금 편해진다. 그냥 누워 있어도 괜찮고, 그냥 멍하니 있어도 괜찮다. 더 시간이 지나면 세 번째 단계가 온다. 진짜 쉬는 단계. 이 단계에 오면 몸이 이완된다. 어깨가 내려가고, 호흡이 깊어지고, 긴장이 풀린다. 이때 비로소 진짜 쉬게 된다. 그리고 이 단계를 충분히 거치면 네 번째 단계가 온다. 회복의 단계. 이 단계에 오면
에너지가 조금씩 채워지는 게 느껴진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힘들고, 집중이 조금 더 잘 되고, 사람을 만나는 게 조금 덜 부담스럽다. 작은 변화지만 확실히 느껴진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는 단계. 이 단계에 오면 이제 다시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어도 조금은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단계에 오면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5단계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바로 다시 시작하면 쉰 게 아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시작해도 부족하다. 세 번째 단계까지는 최소한 가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네 번째 단계까지. 회복이 느껴질 때까지. 그래야 다시 시작했을 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단계들을 거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하루만 쉬어도 세 번째 단계까지 간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한 달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정답은 없다. 자기 몸이 말해주는 대로 따르면 된다. 아직 조금 더 쉬어야 할 것 같아. 이 느낌이 들면 조금 더 쉬는 게 맞다. 이제 조금 해볼 만하다. 이 느낌이 들면 그때 시작하는 게 맞다. 자기 감각을 믿어야 한다. 남들 기준이 아니라 자기 몸의 신호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멈춤이 회복이 되려면 제대로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반쯤만 멈추면 회복이 안 된다. 쉬면서도 일 생각하고, 쉬면서도 매일 확인하고, 쉬면서도 계속 연락하면 그건 멈춘 게 아니다. 제대로 멈춰야 회복이 된다. 완전히 끊어야 한다. 일과 연락과 의무에서. 그래야 진짜 쉴 수 있다. 그래야 단계를 제대로 거칠 수 있다. 그래야 회복이 된다. 멈춤이 회복이 되는 순간은 제대로 멈췄을 때 온다. 반쯤 멈춘 채로는 오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 쉬면 뒤처질 것 같아. 계속 가야 앞서갈 수 있어. 하지만 이건 착각이다. 쉬지 않고 계속 가면 처음에는 앞서가는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진다. 그리고 무너지면 뒤처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멈춰버린다. 반대로 중간중간 쉬면서 가면 처음에는 느린 것 같지만 결국 더 멀리 간다. 이게 마라톤의 원리다.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면 초반에는 앞서가지만 중반에 지쳐서 속도가 떨어지고 후반에는 걷거나 포기한다. 반대로 페이스를 조절하고 중간에 물 마시고 숨 고르면서 가면 처음에는 느려 보여도 끝까지 달릴 수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쉬지 않고 달리면 20대에는 잘 나가는 것 같다가 30대에 무너지기 시작한다. 40대에는 완전히 지친다. 하지만 중간중간 쉬면서 가면 20대에는 조금 느린 것 같아도 30대에도 꾸준히 가고 40대에도 여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쉬는 건 뒤처지는 게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한 준비다. 그리고 쉬어야 다시 갈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체력 때문만이 아니다. 더 중요한 이유들이 있다. 첫 번째는 쉬어야 방향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 달리기만 하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시간이 없다. 그냥 달린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 주위를 보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이걸 확인할 수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빠르게 가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천천히 가는 게 낫다. 쉼은 방향을 확인할 시간을 준다. 두 번째는 쉬어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 경험만 하면 배울 시간이 없다. 경험은 쌓이지만 배움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 돌아보면 이 경험에서 뭘 배웠지? 이걸 생각할 수 있다. 경험을 배움으로 전환할 수 있다. 쉼은 경험을 지혜로 만드는 시간이다. 세 번째는 쉬어야 창의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계속 바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 같은 방식만 반복한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 여유를 가지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다. 다른 관점이 보인다. 쉼은 창의성이 자라는 토양이다. 네 번째는 쉬어야 관계를 돌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 바쁘면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없다. 관계가 소원해진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 여유를 가지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쉼은 관계를 돌보는 시간이다. 다섯 번째는 쉬어야 의미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 바쁘면 왜 이걸 하는지 잊어버린다. 그냥 기계적으로 한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 생각하면 왜 이걸 시작했더라? 이걸 떠올릴 수 있다. 의미를 되찾을 수 있다. 쉼은 의미를 기억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쉬어야 다시 갈 수 있다. 단순히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향을 점검하고 경험을 배움으로 만들고 창의성을 키우고 관계를 돌보고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더 잘 가기 위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쉬는 건 뒤처지는 게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한 준비다. 그래서 멈춘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은 멈추는 게 포기가 아니라는 뜻이다. 멈추는 건 잠시 쉬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쉬는 것도 삶의 일부다는 말은 쉼이 사치가 아니라는 뜻이다. 쉼은 필수다. 우리는 멈추는 것을 두려워한다. 포기처럼 느껴지고, 약함처럼 느껴지고, 시간 낭비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멈춤은 포기가 아니다. 멈춤은 약함이 아니다. 멈춤은 낭비가 아니다. 멈춤은 다음을 위한 준비다. 그리고 멈춤이 필요한 순간에는 신호가 온다. 아침이 힘들고, 짜증이 늘고, 집중이 안 되고, 몸이 아프고, 즐거운 게 없고, 실수가 잦고, 회피하게 되고, 감정이 평평해진다. 이런 신호가 오면 멈춰야 한다. 조금만 더는 위험하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그리고 멈췄다면 죄책감 없이 쉬어야 한다. 쉼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고, 쉼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고, 쉼은 특권이 아니라 권리다. 완벽하게 쉬지 않아도 괜찮고, 생산적이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쉬면 된다. 그리고 쉼에는 단계가 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편해지고, 그 다음에는 진짜 쉬게 되고, 그 다음에는 회복되고, 마지막에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다. 이 단계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 서두르지 말고, 자기 몸의 신호를 따르면 된다. 그리고 쉬어야 다시 갈 수 있다. 방향을 점검하고, 배우고, 창의성을 키우고,
관계를 돌보고 의미를 되찾고 그래야 다시 갈 수 있다. 더 멀리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멈추는 용기를 가져도 괜찮다. 쉬는 게 두렵더라도 멈춰도 괜찮다. 멈춘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니까. 멈춘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잠깐 멈춰서 쉬다가 다시 가면 되니까. 그게 더 멀리 가는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면 멈춰도 괜찮다. 쉬어도 괜찮다. 죄책감 없이 그냥 쉬어도 괜찮다. 쉬는 것도 삶의 일부니까.